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를 요구하면서 다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겠다는 발표를 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이 발표를 뒤집고 재봉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역봉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반발이라고 하지만 네네. 그 배경에는 좀 이란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상황도 작용한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란이 어떻게 보면 호혜적인 제스처로 우리가 상선은 관련해서는 다 자유항행을 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화답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중 봉쇄를 풀지 않겠다 얘기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약간 그 갈등 고조 국면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강경 그 보수파인 그 혁명 수비대 측과 그다음에 온건 협상파인 외교부 측에서 약간 미묘한 갈등이 좀 포착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준관영 매체에서 이제 어떤 멘트를 하면서 이제 외교부의 아락치 그 장관을 좀 비난하면서 그런 거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저는 저희가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휴전 기간이긴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들, 미국과 이란이 아직 싸우는 것은 열전은 아니지만 휴전 국면 안에서 그리고 협상이 지금 될까 안 될까 얘기되는 국면에서 지금 삿바 싸움을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이렇게 잡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교 라인과 혁명 수비대 라인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더라도 자기네들의 표현과 허용 범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라인이 좀 유연성을 말하고 이렇게 해도 강경 라인은 조금 좀 유보하면서 여타하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개입하는 그런 구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굿캅과 배드캅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왜 그 부분을 더 방점을 보냐면 아락치 그 외무부상이 우리가 상선 자유항행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조건 자유항행 통과한 것이 아니라 안전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보고하고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보고한다고 막지는 않겠지만 보고하는 것은 이란 항만청 그리고 혁명수비대한테 보고를 하게 해서 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감시는 하겠다라는 그 틀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혁명수비대 강경파와 외교부 사이에서 뭐 조율이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뭐 강대강 배치로 간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내부 안에서 조금의 의견 불일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좀 종전 협상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되진 않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보다는 이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단초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너무 성급했다라고 한번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협상이 시작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게 다 이란이 우리한테 줄 거 다 줄 거고 너무 좋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구나. 그리고 지금 협상 날짜가 확실히 확정 안 되는 것도 지금 물밑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대해서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꽤 잘 풀리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또 오늘 중으로 몇몇 정보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인 것 같거든요. 그 배경 같은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건 낙관과 압박을 같이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앵커님도 보시겠지만 되게 낙관을 하고 있지만 너무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낙관의 메시지를 계속한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걸 원한다라는 것을 하고 난 좋게 된다고 믿어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해줘야지 안 그러면 큰일이 벌어지겠구나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17일 인터뷰에 좋은 소식이 있다 했지만 17일 날 그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 수사는 이란에게
이미 이 협상판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압박하는 심리 전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을 무조건 폐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동결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20년과 5년의 격차는 크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뭐 그 동결이라든 동결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농축 우라늄의 이제 반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 측의 원하는 방향대로 좀 이야기들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마 이거는 옆에 협상 국면에서 미리 좀 압박 카드로 지금 하는 수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 게 이란의 해협 재봉쇄 그리고 종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 뭐 협상과 전투 재개 가능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다음 조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황실에서 그걸 차린 이유는 지금 이란이 다시 재봉쇄를 하는 과정에서 모기함대 전략, 그러니까 이제 쾌속정을 이용한 상선 공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세 가지 안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을 통한 후속 중재안을 이란한테 전달을 하려고 할 거고, 하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격에 의거해서 호르무즈와 이란 항만 관련 해상 압박을 강화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3번은 그거죠. 협상이 깨질 시 아니면 이란의 도발이 점점점 올라갈 시 대비한 군사 옵션 재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상황이 계속 고조가 되고 이게 협상을 깰 정도로 이렇게 고조가 되면 우리가 군사 작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군사 작전 협상을 만약에 깨지 않는 수준의 도발이 된다고 한다면 어디를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공격을 하면 우리가 그래도 국수적으로 한번 공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점검되지. 그래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점검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전투를 개시한다기보다는 압박을 한 번 더 넣는 쪽으로 될 것이고,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될 건데, 좀 이란도 좀 여기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어찌됐건 그 약간 서로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줄게. 미국이 아니 그래도 우린 봉쇄할게 하니까 이란이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위협 지역이 될 수 있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막힐 수 있어라고 시그널을 보냈는데 지금은 미국 쪽에서 유보하면서 지켜보는 국면인데, 근데 이것이 도발이 공격을 안 하네 하고 올리는 순간, 그리고 미국이 선정한 어떤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이것은 또 큰 뭐라 그럴까요, 열전으로 넘어갈 수 있고 휴전 그 협상의 모멘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좀 이란 입장에서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은 선박 피격까지 하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2차 협상이 열리게 되면 그때도 좀 강경한 자세를 유지를 할지, 협상에서는 어떤 자세로 나올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협상에서는 이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갈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 측에서 전향적으로 호르무즈 이중 봉쇄를 풀어준다거나 이란이 원하는 안들, 그러니까 전액 그 농축 우라늄 배출 같은 것들을, 반출 같은 거를 조금 유보해준다면 아마 또다시 상선 다 우리는 다 자유항행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국면이 아닌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간다면 또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그 레버러지, 협상의 지렛대는 그 호르무즈 항행의 부분 통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이렇게 할 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란도 지금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협을 통해서 이 해협에 대한 봉쇄, 해협에 대한 그 위협 수준을 이 협상이 깨지는 수준까지는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핵물질을 미국이 넘겨받게 될 것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좀 반박을 했는데, 그렇다면 협상이 열리게 됐을 때 이란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어느 정도의 협의를 이룰 수 있을지 상당히 양쪽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다행히 제가 이 국면에서 좀 좋게 봤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기존의 행정부들이 항상 이란의 경제적 유인을 얘기할 때 이거는 협상 카드가 아니고 니네들이 포기할 때 이 경제 유인을 주겠다라고 항상 협상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핵 포기가
전제 조건이다라고 나가는데 그건 협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을 이용한 억압이죠. 근데 이제 요번에는 협상 카드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360조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다, 동결 자산 풀 수 있다,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경제 그 유인 패키지가 들어갈 수 있다,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정도 협상력을 높이는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란이 지금 그 이란과 미국의 그 핵에 관련한 특히 농축과 우라늄을 어떻게 반출할 것인가, 희석을 시켜서 그 반출을 다 100% 할 것인가, 남길 것인가, 그 반출하는 곳을 러시아로 할 것인가, 미국으로 할 것인가, 다 첨예하게 지금 그리고 농축을 할 때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경제 유인을 어느 정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이란도 이 협상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이란이 지금 갖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40kg과 지금 20% 농축 우라늄은 한 810kg 정도 비축돼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끄집어 왔다. 나의 완전한 승리고 내가 2월 28일 날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불능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 난 승리했다. 이렇게 가져가고 그 동력으로 지금 그걸 동력을 쓴다 하더라도 중간 선거를 질지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 그래도 반등을 가져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완벽한 패배가 되고 굴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그 핵 능력의 보전, 그다음에 그 상징적인 수준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그래도 이란 내에 지켜졌다라고 하는 수준의 그런 그 양은 반출이 안 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충돌할 겁니다. 근데 뭐 협상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동결 기한이나 그다음에 그 경제 유인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풀지에 따라서 충분히 협상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이 핵 능력, 핵 유지에 대한 부분과 이 경제적인 유인 둘 중에 좀 어느 거를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지 어느 걸 좀 택할 가능성이 좀 저는 경제적 유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에 관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핵 주권을 지켰다. 그래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뺏긴 것이 아니라 동결된 거다. 그래서 유예된 거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것만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건 유예가 아니라 우리가 다 불능화시킨 거다 다름없다라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고 이란 측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거의 핵농축을 못하는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잡고 있으면 이란 국민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버텨서 승리해냈다. 우리가 국제법에서도 인정하는 핵주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이렇게 선언만 할 수 있으면 저는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경제적 유인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더 거기에 그 유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지하시다시피 이란은 작년 12월, 1월에 이 경제 위기 때문에 국가가 진짜 전복할 뻔했거든요. 뭐 이솝 우하에서처럼 그냥 바람을 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그 정권을 교체하기 원하지만 그냥 경제 위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12월, 1월에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란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2월 달부터 지금 60일간 넘게 벌어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란은 석유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산업 시설, 그다음에 그 민간 인프라 시설, 전력 시설까지 다 공격을 좀 어느 정도 받은 상태거든요. 핵 발전소 부셰르도 공격을 당한 상태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경제적 유인을 더 받지 못하고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난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12월, 1월 달에 국가가 전복될 만한 수준의 경제 위기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지금 IMF에서도 지금 4월 달 이란 물가 상승률이 68%라고 하고 있고 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1%인가 죄송합니다. 수치가 이제 6%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 전쟁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12월, 1월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그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막힌.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서 핵 유인이 더 그 협상력이 높으냐 아니면 경제적 유인을 더 보겠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중기로 장기적으로는 핵을 다시 원하긴 하겠지만 단기 중기적으로 이란은 그 경제적 유인을 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 측에 새로운 제안을
보냈고 이란 네. 측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네. 이 미국이 보낸 새 제안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네 가지 요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핵 문제 요소 3요소, 그다음에 해협 문제 하나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농축 기간 관련한 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은 20년, 이란은 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농축 기간에 대한 죄송합니다. 동결 기간, 농축 우라늄의 동결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의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희석을 시킨다면 지금 60% 20% 농축 우라늄을 이제 3.6%로 희석을 시킬지 아니면 1.5%로 희석시킬지. 근데 희석을 시키는 그 농축 우라늄 농도도 그렇지만 그 농축 우라늄 희석된 양을 어떻게 반출하고 관리하고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IAEA가 그러니까 국제 핵 기구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강도로 이걸 사찰을 하고 검열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 핵 문제 3요소 이게 지금 협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협 문제. 지금 호르무즈 항행 자유항행 문제 때문에 지금 또 다시 한번 이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협의 상선 자유 항행 보장에 관한 거, 그다음에 미국이 대이란 항만 지금 봉쇄 조치를 지금 이중 봉쇄라고 했는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지금 그 해협 관련한 자유 항행을 막고 있는 그 미국의 이중 봉쇄, 그리고 지금 다시 봉쇄를 시작한 이란에 관한 그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힌 상황인데 미군이 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다른 공해에서도 이란 연계 선박 납포에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미국이 이 이란 연계 선박 납포에 나설 거라는 그 이유는 뭔지, 이란에 대한 제재 외에도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란과 중국의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국제해에 나가 있는 이란의 유조선, 그리고 이란 유조선에 지금 담겨 있는 석유가 1억 6천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중 봉쇄가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란이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제해협에 나가 있는 이란의 석유가 1억 6천만 배럴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는 끝났지만 4월 16일까지 그걸 풀어둬서 이란이 어느 정도 그 석유 자원을 팔아서 그 비축을 해놨을 거고, 그 전쟁장을 비축해놨을 거고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해협까지 나가겠다라고 한 것은 이란이 지금 전쟁 자금이나 버티는 자금을 만들려고 하고 내보냈던 나프타라든지 아니면 석유에 대한 그런 유조선들에 대한 납포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럼 보통 이 나프타나 이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이런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게 값싼 석유를 받아서 석유화학에서 우리나라를 더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국제해협에 있는 이란 선박들도 납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에 대한 압박도 맞지만 앵커님이 질문하신 대로 다른 요인도 있고, 그것은 분명히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그런 지금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을 보면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중국을 의식하는 듯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개입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쟁 초반에 많이 알려졌지만 그 이란이 아주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하진 못했지만 미국의 레이더 기지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서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초반에는 러시아가 많이 도와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많이 도와줬을 거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직접적으로 군사 정보를 준 것은 아니고 중국이 그 상업위성을 너무 많이 지금 우주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상업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을 갖고 그걸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란이 그걸 어느 정도 사오고 해서 그걸 분석해서 그런 성공적인 군사작전들을 실행을 했거든요. 초계기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국면에서 협상을 방해하고 이란이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소호흡기, 그런 역량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면서 또 플러스 또 여기까지 당근책도 주죠. 왜냐하면 칭찬을 한다면서 요번에 호르무즈 항행이 풀리면
중국 너네들도 편하게 석유를 갖고 와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당근과 채찍을 지금 같이 쓰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지금 5월 14일, 15일 날 중국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상회담 전에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어떤 그 레버러지, 협상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들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란의 협상을 좀 잘 빨리 하고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는요. 그리고 중국의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 중국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그 관점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레오 14세 교황과 좀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황이 지난 16일에 소수의 폭군 때문에 세계가 황폐해지고 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설전이 이제 2단계에서 끝이 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단 한 번도 어떤 특정 정치인을 타겟팅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레오 14세 교황님의 여러 가지 그 언사들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자격지심인 것 같습니다. 요 국면에서는. 저희가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설전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한 내용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류 보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황으로서의 그 위치와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시고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덕목에 대한 이야기들, 도덕적 덕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거를 공격을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을 레오 14세 그 교황님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것은 그냥 이 지금 교황님의 발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무마를 시켰다라고 하면 멈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교황님과 부딪히는 모습이 되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에서는 당연히 유권자들의 표가 필요한데 미국의 유권자는 지금 2억 8,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중에서 그 20%가 카톨릭 신자이면 그게 5,300만 명의 표가 지금 그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레오 14세에 대한 그 지지도가 미국 국민들 안에서 지금 84%라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밀리는 국면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레오 14세 교황과의 대립각을 세우지만 충분히 그런 그 이익에 대한 그 이해타산은 빠르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상황에 따라 내가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 그러면 멈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동 전쟁과 관련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